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존감이 약하면 자존심이 세지고, 자존심이 좀 내려지면 자존감이 올라간다. 자존감이란 말은요, 내가 소중하다는 마음, 내가 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괜찮은 존재다라고 인식하는 거고, 자존심은 내가 잘났다는 마음, 그리고 내가 잘난 것 같지 않으면 굉장히 불쾌한 마음, 이런 걸 자존심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존감이 좋아지면 자존심이 마치 시소처럼, 자존감이 이렇게 좋아지면 자존심을 좀 내려놓게 되고, 자존감이 좀 낮으면 자존심이 이렇게 올라가 버리게 되는, 인간의 시소 같고 양팔 저울 같은 이런 현상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자존감이 안 좋으면 단순히 그냥 안 좋구나, 마음이 좀 안 좋구나 이런 걸 떠나서, 자존감이 안 좋으면요, 목소리나 말투나 표현에도 같이 연결돼서 문제가 생겨요. 자존심이 세지니까. 자존심이 세지면 일단 다른 사람들 말을 편안하게 못 들어요. 너 뭐 요새 뭐 살 좀 쪘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자존감이 좀 좋은 사람은 너 요새 살 쪘니? 이렇게 했을 때 실제로 쪘으면 인정해요. 바로. 야, 요새 집에 너무 많이 있었잖아. 간식 먹었더니 살 좀 찐 것 같아. 좀 빼야 되는데. 다짐만 한 2년째 하고 있네. 유머도 막 하면서. 아니면 뭐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보이냐? 보여? 이렇게 그냥 넘어간다고요. 흐르듯이. 근데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데 자존심이 엄청 올라와 있거나 마음이 건강하지 않은데, 너 요새 살 좀 쪘지?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야, 어떻게 너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그렇게 쉽게 하냐? 쪘어. 네가 밥 한 끼 사줬냐? 이러던지, 아니면은 안 쪘거든? 그대로거든? 그대로 아니면서. 그러니까 재미있게 약간 에피소드를 가볍게 다뤄서 그렇지, 사람이 자존감이 안 좋으면요, 마치 수면 속에 있는 물고기가 수평선을 기준으로 해서 세상을 바라볼 때 왜곡해서 보거든요. 있는 그대로 안 보고 꺾어서 본다고요. 그런 물고기가 수면 밖을 볼 때 시선처럼, 자존감이 안 좋고 자존심이 세지면 세상을 그렇게 꺾어서 보고 삐딱하게 본대요. 그래서 단순히 내가 자존감이 좋구나 안 좋구나 이런 1차적인 범위가 아니라, 자존감이 안 좋고 자존심이 세지면 다툼도 많아지고, 기분 나쁠 일도 많고, 사소한 일에 부딪힐 일도 많고,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자존감이 안 좋은 증상 중에 가장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로 잘 삐진다라는 표현도 있어요. 기분 나쁜 일이 많으니까. 세상의 사소한, 마음의 그물이 너무 촘촘해져 가지고 세상의 사소한 건 다 그 자기 마음의 그물에 다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존감에 대한 강의도 듣고 책도 보고 수업도 듣고 하는 거잖아요. 이건 내 인생에서 너무 중요한 거니까. 근데 제가 드리려고 하는 얘기는 뭐냐? 우리가 그런 자존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자존감 수업도 받고 책도 읽고 했어요. 좋아진 게 분명히 있어. 근데 갑자기 뜬금없지만 화면 보고 얘기할게요. 갑자기 자존감 많이 좋아졌나요? 많이 좋아졌나요? 분명히 좋아진 게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자존감이란 게, 좋아지는 게 한계가 있는 것 같다. 때 되면 다시 안 좋아지는 것 같다. 누군가는 그래요. 자존감 어차피 돈이야. 돈 있으면 자존감 올라가. 돈 없으면 내려가고, 이런 분도 계시고 막 혼란스러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자존감이 좋아지려면 자존감을 폭파시켜라. 무슨 말이냐? 자존감이라는 말 자체를 생각도 하지를 마라. 자, 자존감이란 말, 자존심이란 말, 자부심이란 말, 자만심이란 말, 세상에는 어떤 마음의 상태나 상황이나 현상이나 물리적인 모습이나 여러 가지 형태를 말과 단어로 담아놨어요. 말은 하나의 그릇이에요. 예를 들어 냉장고 이렇게 부르면 쉽잖아요. 근데 냉장고 이렇게 안 부르고
여름이 아니더라도 평상시에 음식물이 상하지 않게 혹은 얼리거나 신선하게 담아놓고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사각형 혹은 다양한 색깔을 가진 전자제품 회사에서 만든 물체. 너무 길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떤 명사나 고유명사 혹은 단어들은 긴 이야기나 긴 설명과 긴 용도를 담아놓은 거라고요. 그런데 그것의 장점은 바쁜 세상에 함축적인 의미를 이렇게 담고 있으니까 언어적으로 사용할 때 너무 좋죠. 그래서 언어가 발달해 온 거고. 근데 안 좋은 점이 뭐냐면 특히나 자존감이나 이런 단어들은요, 심리적인 단어고 삶과 관련된 단어고 인간의 존재하고 마음과 정신 영역하고도 관련된 단어잖아요. 근데 그 안에 자칫하면 함몰돼 버린다는 거예요. 지네가 다리가 몇 개인 줄 아세요? 정확히 모르지만 꽤 많을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가 있대요. 지네가 잘 가고 있었대요. 이렇게 자기 길을. 근데 가다 보니까 이렇게 언덕도 있고, 뭐 웅덩이 같은 것도 있고, 돌아가기도 하고, 뒤집어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자기 길을 그래도 계속 갔대요. 지네가. 근데 옆에서 지나가던 개미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야, 지네야. 그러니까, 왜? 너 다리 되게 많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네가 스텝이 꼬였대요. 그냥 가면 되는데 내가 다리가 많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고 의식하는 순간 갑자기 스텝이 꼬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가다가 뒤집어지면 내가 다리가 많아서 그런가? 언덕이 막 높아지면 차라리 큰 다리 하나가 있으면 좋을 텐데 작은 다리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나는 더 많이 움직여야 되는 것 같아. 다리가 많다는 걸 알게 돼서 현실을 인식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것들로 인해서 도움을 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졌다는 거예요. 지네가. 근데 저는 자존감도 자칫하면 그런 역할을 하고 오히려 모르는 게 더 좋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존감 역시도 누군가 만들어 놓은 말이야. 나는 내 삶에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장기적인 목표나 장기적으로 소망을 그리거나 멀리 바라보는 비전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나한테 주어진 안에서 고마워할 거 고마워하고 할 거 하고 10일 뒤에, 1년 뒤에, 10년 뒤에 뭐 할 거야 해도 좋지만 1시간 뒤에, 오늘, 내일, 이번 주에 뭐 해야지? 와, 했다. 이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사는 게 저는 훨씬 괜찮은 방법이 아닌가. 그것이 어쩌면 자존감이란 그 녀석을, 그 친구를 오히려 같이 어울릴 수 있고 같이 함께 갈 수 있고 뛰어넘고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닌가. 나 자신을 세상에 있는 수많은 자존감에 대한 정의로 가두지 말자. 난 이런 항목에서 이 항목에 포함되니까 자존감이 좋아, 자존심이 세, 이럴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나로 사는 거예요. 알아가면서. 그래서 배워야 할 건 배우고 자존감에 대해서 좋은 부분들을 참고할 건 참고해야 되겠지만 때론 그 쳇바퀴 같은 자기 개발의 굴레가 너무 지겹다면 오히려 단순화해서 오늘을 살고 고마워할 것들 고마워하고 멀리 바라보되 오히려 단기적으로 하나하나 담백하게 짧게 차근차근 그렇게 작은 성취감을 가져가면서 그렇게 사는 게 오히려 더 건강하고 유쾌하고 유연해지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